자, 161페이지 조금 더 이해합시다. 161페이지 보시면 훈민정음에서 자, 문자의 운용 요게 나왔죠. 문자의 운용. 방금 전에 우리가 자, 쉬는 시간 전에 자, 뭐 했어? 연서법 요걸 했어. 연서법. 그래서 연서법은 뭐다? 대표적으로 순경은 비읍 만드는 방법입니다. 순경은 비읍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은 보니까 자, 2번은 뭐라고 돼 있어? 병서법 이거 돼 있는데 병서 할 때 이때 병자가 나란히 쓸 병자, 나란할 병자야. 그래서 병서법. 자, 그런데 이 병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크게 두 가지로. 개념만 알면 됩니다. 자, 각자 병서가 있고요. 합용병서가 있습니다. 각자 병서, 합용병서 참 뭐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각자 병서는 각각 같은 것을 붙여 놓아요. 이거 각각 같은 것을 붙여 놓아요. 합용은 자 다른 것을 합쳐 놓아요. 이런 뜻이야. 그래서 각자 병서 그러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쌍희읒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각자 병서 이렇게 돼. 각자 병서 각각 같은 거를. 오케이? 그다음에 합용 병서는 우리가 보통 자, 둘 이상의 다른 자음을 붙여 놓아요. 이거지. 붙여 놓아요. 자, 예를 들어서 시옷 계열도 있고요. 자, 비읍 계열도 있지요. 비읍 시옷, 뭐 비읍 디귿, 비읍 시옷 기역 이런 것들도 있지요. 그래서 자, 이거는 자, 시옷 디귿 계열도 있고요. 시옷 디귿도 있고 뭐 시옷 계열, 뭐 비읍 계열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자, 같은 거를 쓰는 게 각자 병서, 다른 걸 쓰는 게 합용 병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중세 국어에서 합용 병서는 초성과 종성에 모두 썼죠. 초성과 종성에 모두 썼다 이거지. 첫소리에다도 이걸 썼다라는 거야. 첫소리에다도. 왜 이걸 말해주냐면 자, 현대국에서는 이거 첫소리에다 써? 안 써? 안 써. 끝소리에다는 물론 쓰지. 끝소리에다는 쓰는데 첫소리에다는 현대국어에는 안 쓰는데 중세국어에서는 뭐 했다? 첫소리에다도 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교재 보니까 자, 뭐가 나오냐면은 나란히 쓰기 해서 병서법, 그래서 각자 병서, 그래서 같은 초성을 각각 스스로 두 개 나란히 쓰는 법, 그래서 전탁을 만드는 법이다.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쌍희읒, 쌍여린희읒, 자, 쌍희읒, 쌍니은까지도 있었는데 거의 뭐 안 보이는 것들이지. 자, 그래서 요것들이 쓰였고, 그 다음에 합용병서. 자, 합용병서 이거 보시면, 합용병서 이거 보시면 서로 다른 초성을 각각 합쳐서 두 개 또는 세 개 나란히 쓰는 법, 중성도 합용될 수 있으면 주의하자. 그래서 중성도 결국은 이제 합성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말을 말하지. 그래서 시옷 계열, 그 다음에 비읍 계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읍 시옷 계열, 그리고 특이한 이름 시옷, 니은, 니을, 기역 이런 것들도 있었다 이거지. 시옷, 니은 계열도 있었다. 요게 이제 병서. 그래서 병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각자 병서, 합용 병서 그 용례는 다양하게 존재했다. 자, 문제 오른쪽에 하나만 풀고 가. 문제 오른쪽에 하나만 풀고 가자. 다음에 설명하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로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기출문제였어. 이게 나와 있는 다 기출이니까.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히읗을 가로로 나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쌍여린 이읒을 만들어서 만드는 것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시옷, 기역, 시옷, 디귿 등을 만들어 쓰기도 했다. 이거를 만드는 원리가 뭐냐? 자, 띄어쓰기가 조금 칸이 안 맞았는데 1번 뭐라고 돼 있어? 상형. 2번 뭐라고 돼 있어? 가획. 3번 뭐라고 돼 있어? 병서. 4번 뭐라고 돼 있어? 연서. 그럼 이건 뭐다? 각자 병서와 합용 병서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뭐? 병서 이거 찾아주면 되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보면 자, 붙여쓰기 요게 나오지. 자, 3번에 붙여쓰기. 붙여쓰기 그러면 붙여 쓰는 거니까 부서법 이게 돼. 부서법. 부서법. 그래서 3번의 부서법에는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부서법에는 자, 뭐가 나누냐면 하서법과 우서법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하라는 것은 아래 하자 하고요. 우라는 것은 오른 우자의 우야. 그래서 하서 그러면 아래에다 적습니다. 이거고 우서면 우측에다가 적습니다. 이런 뜻이야. 아래에다 적습니다. 우측에다 적습니다. 이건데
이거는 중성을 어디다 적느냐 이거지. 중성을 어디다 적느냐. 중성 중에서 아래야 으, 오, 우, 요, 유는 자 초성 아래다 적고요. 중성을 자 이모음, 아모음, 어모음, 야모음, 여모음은 어떻게 돼? 초성의 우측에다 적습니다. 이거지. 그래서 모음의 표기 방법, 중성의 표기 방법인데 6개는 아래에다가, 요거 5개는 우측에다가. 이거는 현대국어와 완벽하게 일치하죠. 현대국어와 완벽하게 일치. 물론 아래야만 없어진다면 이거는 현대국어와 완벽하게 자 일치해. 그래서 요거는 현대국어와는 일부 차이가 나지만 부서법은 현대국어와 일치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3-1번에 밑에 붙여쓰기 하서법, 오른쪽에 붙여쓰기 자 우부서, 하부서, 우부서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음절 이루기. 요거는 이제 성음법 이렇게 돼. 성음법. 자, 이룰 성자에다가 소리 음자. 소리를 만들어낸 법 이거지. 성음법. 요거를 음절 이루기인데 기본적으로 요거 잘 들어. 기본적으로 세종이 봤을 때는 초성, 중성, 뭐 종성, 부영, 초성에 가서 초성, 중성, 종성 이 세 가지가 어울려야지 완벽한 음절이 된다고 생각한 거야. 초성의, 중성의, 종성이 초성의, 중성의, 종성이 이어져야지 완벽한 뭐가 돼? 자, 음절이 된다고 생각했대요. 이게 돼. 음절이 된다고 생각했대요. 자, 그래서 자, 봐보시면 예의 규정 보면은 뭐라고 돼? 예의 규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음절 이루기에 대한 훈민정음에 대한 예의의 설명은 뭐냐면 자, 범자 필합이 성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 범자 필합이 거기 한자 나와 있는 게 범자 필합이 성음이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범자 무릇 범자지. 무릇 범자, 무릇 범자. 그 다음에 범자 필 반드시 필자, 합 어조사 이자. 그 다음에 이룰 성자, 소리 음자. 그 뭐냐면 무릇 글자가 자 반드시 합쳐져야만 소리가 됩니다 이거지. 글자가 합쳐져야 소리가 나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소리가 안 된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소리가 안 된답니다. 이렇게 돼야지 각, 이렇게 돼야지 군 이렇게 소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필자, 자 범자 필합이 성음이다. 그래서 모든 글자는 반드시 합쳐야 음절이 된다. 요 규정이 나오고 해례에는 초, 중, 종, 삼합이 성자라 이거 나오지. 자 A에 넣고 자 초, 중, 종, 초성, 중성, 종성 이거지. 삼합이 성자다 이렇게 돼 있지. 자 무슨 말이야? 초성, 중성, 종성 세 개가 합쳐져야 글자가 만들어진대요 이거지. 세 개가 합쳐져야 글자가 만들어진대요 이런 뜻이야. 세 개가 합쳐져야 글자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초중종 삼합이 성자라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런데 일단 봐봐요. 이제 고유어는 종성이 없어도 성음이 된다. 음절이 구성된다. 그런데 동국정시 한자에는 종성만으로는 끝나도 음절이 반드시 표기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음법에서 특히나 한자어는 초성, 중성, 종성이 모두 있어야 된다고 봤어. 모두 있어야 된다고 봤어. 한자어에서는. 그래서 세종이 자 한자를 표기하는 거 기준을 아까 삼았다 그랬지. 그래서 한자를 표기할 때는 초성, 중성, 종성 요게 모두 있어야 됩니다 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고유어에는 자 뭐죠? 초성하고 중성만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종성이 없어도 됩니다 이건데 사실은 자, 나중에 이제 조그만 시간이 가면 뭐 초성이 없어도 만들어집니다 이게 만들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자, 고유어는 종성이 없어도 되는데 한자에는 초, 중, 종이 다 있어야 돼.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고유어 보면은 우리 지금 쓰는 송아지 있잖아. 송아지. 송아지 표기가 쇼아지라고 돼 있어. 쇼아지.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요 안은 요 옛니응은 쉽게 말해서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이지. 그러니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해서 자, 이거 뭐야? 초성과 중성이 만들어져서 이루어졌답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고유어는 대신 종성은 없어도 돼. 그런데 이제 한자 오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면 지금으로 쓰면 사람인 이렇게 쓰잖아. 그럼 사람인 이렇게 쓰면 이건 초성이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중성, 종성 이것만 된 거잖아. 중성, 종성 이것만 된 거잖아. 이거를 용납 못한 거야. 세종이 생각했을 때는. 왜 이거는 초성이 없는 글자라 불완전한 글자라고 본 거지. 그래서 여기 이응 자리에다가 15세기에는 뭘 썼냐면 이렇게 쓴 거야. 뭐 읽을 때 뭐라고 이러는지 잘 몰라 우리가. 그치?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모를까 진 이렇게 읽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세종은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쓰려고 했다라는 거야. 그래야지 글자가 이루어진다고 본 거지. 자음, 모음, 자음. 그래서 한자음 첫소리에다가 성음법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쓰면 이거 어떻게 써? 세종대왕 할 때 이렇게 쓰잖아. 세종대왕 할 때 이렇게 쓰지. 근데 보니까 자, 세종이 봤을 때는 요거는 첫소리 가운데 소리만 있고 끝소리가 없는 거야. 이거는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한 글자고 이거는 불완전한 글자라고 본 거야. 불완전한 글자라고. 그럼 이 자리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받침을 적어줘야 되겠지. 종성을. 그래서 종성에다가 소리값이 없는 자 뭐를 넣어준 거야? 이렇게 이응을 넣어준 거야. 왜? 자음 17개 중에서 이응이 소리값이 없다고 생각한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첫소리에 이응을 썼으니까 없다고 본 거지. 그래서 이응을 넣어준 거야. 넣어주고 나니까 요 이응하고 요 이응이 똑같아져 버리네. 근데 세종이 생각할 때 이거는 소리 없는 이응이고 이건 소리값이 있는 이응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이렇게 바꿔준 거야. 옛 이응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이응을 써주고 옛 이응을 써서 이거는 소리값이 없는 거고 이건 소리값이 있는 거야. 읽을 때는 세종 이렇게 읽었는데 표기할 때는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 그래서 자 조금은 집착일 수도 있는데 세종은 어떻게 본 거야? 세종은 자 특히나 한자에서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가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가 있어야지 소리가 일어납니다 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 성음법. 요게 돼. 성음법. 그래서 자 거기 3번에 보면은 고유어에는 종성이 없어도 쓸 수 있었대요 이 말이고 4번 보니까 동국정운식, 동국정운 몰라도 일단 한자음 표기에는 중성만으로 끝나는 음절에도 반드시 이응을 받쳐서 적었다. 그래서 세종 할 때 세는 이응은 쓰긴 했지만 소리값은 없었다. 이런 소리값은 없었다. 됐지? 4번까지 봤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뭐가 나와? 점 찍기. 그래서 뭐 가점, 가자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 성조라고 말해. 이거를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는 뭐라고 말해? 성조. 자, 고를 조자 써서 소리 성자에다가 고를 조자 써서 성조 이렇게 말하는데 성조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표기하기 위해서 한 거냐면 소리의 높낮이를 표기하려고 했던 거야. 누가? 세종이. 결론적으로 그냥 쉽게 말할게. 왜 높낮이를 쓰려고 했을까 보니까 세종이 우리나라 말을 만들 때 가장 표본으로 근본으로 바탕으로 삼았던 게 뭘까? 중국어겠지. 근데 중국어는 어떻게 돼 있어? 높낮이가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모든 언어에는 높낮이가 있나 보다. 우리말에도 높낮이를 실현해야지 하고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 소리의 높낮이를 표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점찍기 방법으로 마련한 건데, 자, 이 소리의 높낮이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 오른쪽 표시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간단하게 그걸 조금 줄이면, 다른 건 빼고, 소리의 높낮이를 크게 네 가지로 본 거야. 소리의 높낮이를 네 가지로 봤는데, 이렇게 낮게 소리 내는 거를 평성, 그 다음에 높은 데서 소리 나는 거를 거성, 고음이지, 고음. 저음은 평성, 고음은 거성. 그 다음에 낮은 데서 시작했다가 높은 쪽으로 올라가는 거를 상성. 그 다음에 자, 높은 데서 시작했다가 빨리 촉급하게 끝내는 거. 이거를 입성 해가지고 자, 네 가지로 만든 거, 나눈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 평성은 자, 점을 안 찍어줘. 왼쪽에다 점이 없으면 평성이야. 점이 없으면. 그 다음에 거성은 1점이야. 상성은 2점이야. 그러니까 점이 없으면 낮은 소리로 읽어. 점이 하나면 높은 소리로 읽어. 점이 두 개면 낮은 데서 시작해서 높은 데로 읽어. 그 다음에 입성은 생금 점이 3개 돼야 되겠는데요. 자, 입성은 받침으로 결정하는데, 먼저 받침으로, 점하고는 상관없어. 점이 없든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상관없이 받침으로 보는데, 자,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국어에서 받침에다 쓸 수 있는 거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8개만 썼어. 8개만. 8개만 썼는데 이 중에서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일 때만 입성이야.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일 때만 입성이야. 그럼 뭐만 남아? 니은, 니을, 미음, 이응. 나라마음이지. 나라마음은 입성이 아니야. 예사소리로 끝났을 때만 입성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 한자로. 자, 국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으면 이거는 읽을 때 국 아니고 그냥 어떻게 읽어? 국 이렇게 읽어라. 오케이? 국. 그 다음에 시옷이면 옷 이렇게 읽어라. 옷 이게 아니라 옷 이렇게 읽어라. 닷 이렇게 읽어라.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일 때는 입성으로 읽어라.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를 뭐 하려고 했어? 정해 주려고 했어. 근데 이것도 역시 자, 우리말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까 안 필요했을까? 안 필요했겠지. 왜? 우리나라 말은 높낮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16세기 가면서 자연스럽게 세종의 의도와는 달리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점찍기 한번 봐봐봐. 왼쪽에 자 160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1번. 점은 음절의 발음상 높낮이를 나타낸다. 높낮이 밑줄. 그래서 점이 없으면 낮은 소리, 점이 하나면 높은 소리, 점이 둘이면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절의 발음상 장단도 동시에 나타낸다. 그래서 자 보통은 이제 장단에서 상성은 장음으로 나고요. 나머지는 단음으로 납니다. 3번, 현대국어로 변천하면서 높낮이는 소멸되었으나 장단은 변화가 적다. 밑줄거. 높낮이는 소멸되었으나 장단에는 변화가 적더라. 그러니까 장단은 아직 뭐 한다? 씁니다. 이거지. 장단은 씁니다. 자, 장단은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뭐라고 나왔어? 3번 장단은 변화가 적다. 곧 중세국어의 상성이 현대국어의 장음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상성은 장음이었다. 그래서 상성이었던 게 장음으로 살아남았다. 성조는 16세기 말에 완전히 없어졌다. 마지막에 입성은 높낮이와 관련 없이 종성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요거 밑줄 기역, 디귿, 비읍, 시옷 네모잖아. 기역, 디귿, 비읍, 시옷으로 끝나는 음절은 모두 입성이며 동시에 평성, 거성, 상성 셋 중에 한 성조를 취한다. 빨리 끝내면서 낮게, 높게,
올라가다가 떨어뜨리라 뭐 이런 뜻이겠지. 굉장히 어렵지. 음악적인 성격이 있는 거지.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도 중국어 들으면 막 되게 시끄럽게 늘려지는 게 막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국어는 자,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이러면 되지. 오아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하지. 그래서 중국어를 본떠려고 성조를 만들었으나 우리말에는 필요가 없어서 16세기 오면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이 있다면 굉장히 어렵지 사실은. 그치? 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표가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 뭐 돼 있어요? 자, 평성, 거성, 삼성, 입성. 자, 네 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네모 3번. 여기까지가 이제 글자의 운영법인데, 오늘 수업 모두에 말하기를, 자, 혼민정음이 나오면, 자, 제자하고 운영하고,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 여기까지가 아마 고전부에서 나오는 문법 문제를 통계를 내보면, 여기 두 가지에서 나온 게 문제 중에 50에서 60%야. 딸랑 요 두 가지에서 50 내지 60%의 문제가 나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기본 중에서, 소실문자 이게 되는데 소실문자, 자, 소실문자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한번 해보자. 소실문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정확히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이제 소실문자는 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소실문자는 자, 거기 뭐지요? 세종대왕이 28개를 만들었다가 지금 우리는 몇 개만 남아있어? 24개만 남아있지.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몇 개가 없어진 거야? 4개가 없어진 거야. 이 소실문자가 순서대로 말하면 왜? 한꺼번에 한 나라씩 이거 4개 빼! 법적으로 뺀 거 아니겠지.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졌지. 10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더라. 요 순서대로 없어진 거지. 요 순서대로. 예쁜 점박이 아이 하나가 없어진 거야. 예쁜 점박이 하나가 사랑스러운 그대의 자, 눈, 코, 입, 점박이가 없어졌어요. 눈, 코, 입, 오뚝수순, 자, 아주 세모, 화살코 같은 코를 가진 아이가 하나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거 4개가 기본 글자에서 없어진 거야. 기본 글자. 그래서 1번에 여린이은 나오고요. 1번에 여린이은 나오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4번에 반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자 5번에 엔니응 나오고, 그 다음에 6번에 아리아가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하고요. 1번하고 4번하고 5번하고 6번. 1번하고 4번하고 5번하고 6번. 근데 이제 여기다가 3개를 더 넣어놨지. 자, 순경은 비비 나오고, 그 다음에 쌍히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쌍여린이읗이 나오는데, 자, 요 두 가지는 안 해도 돼. 요 두 가지는 안 해도 돼. 근데 요거 하나는 좀 더 해줘야 돼. 2번까지. 1, 2, 4, 5, 6, 요거 5개만 보자. 1, 2, 4, 5, 6. 그래서 1, 2, 4, 5, 6에다가, 자, 1번에다가 별표 2개, 4번에다 별표 2개, 5번에다가 별표 2개, 6번에다 별표 2개, 2번에다 별표 하나. 2번에다 별표 하나. 왜? 2번은 중요하긴 한데 기본 글자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1, 4, 5, 6이 기본이고요. 2가 하나가 추가되고, 자, 뭐죠? 3, 7은 중요하지 않아. 3, 7은. 여린이 쌍, 히읗, 쌍, 여린이읗 중요하지 않아. 저 두 가지는 중요하지 않아. 자, 그러면 자, 없어진 순서대로 자, 1번 가봅시다. 뭐 가지고? 자, 요거 가봅시다. 자, 요거 우리가 보통 야, 이게 뭐지? 이름이 뭐지? 그러면 10원이요? 그런데 10원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자, 여린, 히읗 이게 됐지. 히읗이 우리가 이거잖아. 히읗이 이거잖아. 히읗보다는 약하게 소리가 납니다. 이거지. 그러면 요 여린 이웃은 아마도 어떻게 될까? 이응보다는 좀 더 강하게 나고 히읗보다는 좀 더 약하게 나겠지. 그치? 그러니까 아보다는 작고 아보다는 크고 자, 아보다는 크고 하보다는 작겠지. 도대체 어떻게 읽으라는 걸까? 이렇게 읽었을지도 몰라. 그치? 우리 다 추정해 보는 거야. 아와 하의 중간 발음. 그러니까 아도 아니고 하도 아니고 이렇게 읽었을지도 몰라. 추정해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린 이웃은 어떻게 쓰이다가
사라졌을까? 지금은 안 쓰니까 어떻게 쓰였을까? 자, 1번 한번 가보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가는 특별한 소리값이 없으며 15세기 중엽에 소멸되었다. 이게 나오지. 그래서 음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추정해 보건대 이응과 히읗의 중간 정도일 거다. 그다음에 이제 변천은 어떻게 돼? 변천은 여린 이웃이 결국은 어떻게 가? 제로니까 자 없어져 버리더라. 이거는 여린 이웃이 이응으로 변했다보다는 여린 이웃의 음가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자 3번. 자 1번, 2번 중요하지 않아. 3번에 사용조건 및 보기 사용조건 요게 하나 돼. 사용조건. 어느 때 여린 이웃이 쓰였습니까? 이거겠지. 자 1번.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초성에 표기되었다. 동국정운식이란 말은 그냥 알아만도 그 당시에 한자는 전부 다 동국정운식이니까 한자음 초성에 여린 히읗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사용되었습니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나오는데 잘 봐. 자 이게 현대국어로 뭐야? 음악 이렇게 되잖아. 음악. 그러면 지금은 음인데 그러면 뭐야?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가 아니라 가운데 소리, 끝소리밖에 안 되잖아. 이거를 세종은 용납을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자 이거 표기를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여린 이웃, 모음, 미음, 자음, 모음, 자음,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 이렇게 썼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요때 여린 이웃이 한자음 초성에 쓰였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조금 편하게 해주려면 한자음 초성을 그냥 여린 이웃 하나만 한자음 초성에다 쓰려고 다 만들어놔 버리면 좋은데 한자음 초성으로 쓰는 게 이처럼 여린 이웃도 있지만 참고로 한자음 초성은 좀 이따도 나오는데 여린 이웃도 되지. 그치? 여린 이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도 되냐면 반치음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돼? 옛니응도 돼. 옛니응도 되고 반치음도 되고. 그래서 자 이거 나오면 어떻게 썼어? 이렇게 썼어. 아까도 했지만 사람인이 나오면 어떻게 썼어? 이렇게 썼어. 그 다음에 일업자가 나오면 어떻게 써? 이렇게 써. 그러니까 한자음 초성이라고 해서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뭘 쓰기도 해? 반치음을 쓰기도 하고 옛 이응을 쓰기도 해. 반치음을 쓰기도 하고 옛 이응을 쓰기도 하고 여린 이웃을 쓰기도 해. 이건 아마 한자 음이 이제 조금씩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줬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동국정운식 한자음 초성, 여기 한자음 초성 여기다 밑줄 그어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번은 사이소리 이렇게 되어 있지. 사이소리 여기다 밑줄 그어놔. 자, 1번은 한자음 초성, 2번은 사이소리 이렇게 되는데 사이소리에 쓰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이소리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소리에 쓰였습니다.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자, 페이지 166 참조 이렇게 써놔. 사이소리 해갖고 166 자, 참조 여기다 가로 쳐놔. 됐죠? 그리고 166으로 잠깐 나와봐. 좀 이따 다 나오니까 166에 자 페이지 116에 훈민정음 그리고 용비어천가의 사이소리 이게 나오지. 사이소리. 이거는 조금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원리를 생각해 놓으면 우리가 객관식이니까 찾을 수는 있어. 사이소리 나왔는데 자 현대국어에 사이소리가 일어나면 우리 뭐만 써? 요거만 쓰지. 사이시온만. 현대국어는 사이시온만 썼지. 그런데 중세국어에
중세국어의 사이소리는 이게 바로 166페이지야. 그래서 166페이지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먼저 한자를 넣을 때 한자어 아래에서 넣는 방법하고 고유어 아래에서 넣는 방법이 달랐어. 그리고 나서 앞음문이 뭐냐면 선행음하고 자, 선행음하고 후행음이 있는데 앞에 오는 자음하고 뒤에 오는 자음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거 되는데 먼저 옛니응이와 그 다음에 자 니은이와 미음이와 순경은 미음이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오지? 이응이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자 마지막에는 울림소리가 와. 그리고 여기는 안 울림소리가 오고. 한자일 때 용례는 쌤이 안 볼게. 자 어떻게 되냐면 한자로 이루어졌는데 울림이고 울림이잖아. 그러면 뭘 넣냐면 시옷이 아니라 반치음을 넣어. 시옷이 아니라 반치음을 넣어. 시옷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봐봐. 자, 옛니응이 오면 자, 사이소리를 뭘 넣냐면 기역을 넣어. 니은이 오면 뭘 넣냐면 디귿을 넣어. 미음이 오면 뭘 넣냐면 비읍을 넣어. 순경은 미음이 오면 뭘 넣냐면 순경은 비읍을 넣어. 그 다음에 이응이 오면 뭘 넣냐면은 히읗을 넣어. 자, 이응이 오면 여린 이웃을 넣어. 여린 이웃을. 오케이? 그게 이제 표로 만들어져 있지.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고유어가 오면은 공간이 좀 작다. 자 고유어가 왔을 때 한자가 아니라 고유어가 왔을 때 자 고유어가 왔을 때인데 자 고유어가 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울림하고 울림이 나오고 울림하고 안 울림이 나와. 이렇게 됐어. 이랬을 때 울림하고 울림이 나오면 표하고는 쌤이 조금 순서를 바꿔놨는데 울림하고 울림이 나오면 반치음을 쓰는 거야. 똑같이. 울림하고 울림이 나오면 그 다음에 울림하고 안 울림이 나오면 이때 이제 비로소 뭘 쓰는 거야? 시옷을 쓰는 거야. 이때 비로소 시옷을 쓰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스페셜한 거야. 아주 특이한 건데 자 뭐하고 뭐가 나오냐면 하가 아래한가? 아니구나. 한알이 나오고 뒤에가 뜻이 나오면 요때 이걸 쓰는 거야. 요때 여린 이웃을 쓰는 거야. 여린 이웃을. 그래서 요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한알 뜻 이렇게 만들어져. 한알 뜻, 하늘의 뜻 이렇게 만들어. 하늘의 뜻. 자, 그러면 사이시옷은 한번 정리해 보자. 사이시옷은 정리해 보면 자, 잘 봐봐. 한자어든 고유어든 울림 소리가 오면 앞뒤에 울림이 만나면 울림 소리의 성격을 갖는 반치음을 넣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울림하고 안 울림이 오면은 시옷을 넣어주는 거야. 이 시옷이 현대국어의 시옷으로 계승이 된 거지. 그 다음에 한할 뜻은 스페셜한 거니까 하나만 알아두자고. 그래서 여기서 여린 이웃은 뭘로 쓰인 거야? 사이시옷으로 쓴 거야. 사이소리로 쓰인 거야. 사이소리로. 하늘의 뜻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자 한자에서 여기 왔을 때 이게 현대국어하고 사뭇 다르잖아. 요게 현대국어하고 차이점이잖아.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이거를 외우느냐 잘 봐봐. 아까 그, 나, 무, 사, 이 이게 왔어. 그 나무 사이. 이게 기본 자매는 자 이거에 대한 자 이체 가액자
이체자. 그다음 이거에 대한 뭐지요? 가액자, 이체자. 이거에 대한 가액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가액자, 이체자. 이거에 대한 뭐가 돼? 가액자 이렇게 돼 있지. 자, 잘 봐봐. 옛 이응이 오면 사이시옷으로 기억을 쓰는 거야. 니은하고 미음이 오잖아. 그러면 사이소리로 디귿하고 비읍을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응이 오면 사이소리로 여린 이읒을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글자가 오면 가액자를 기본 글자가 오면 가액자를 써주는 거야. 미음에 대해서는 비읍이고 순경은 미음은 순경은 비읍이 되겠지. 그 다음에 기본 글자가 오면 이체자로 써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체자가 오면 가액자로 기본자로 써주는 거고, 자 이거는 기본자가 오면 가액자로 써주는 거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찾아주면 돼. 요게 160페이지에 중세국어의 사이시옷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현대국어로 하면 다 그냥 시옷으로 바뀌고 말지. 현대국어는 다 시옷으로. 그러니까 중세국어 때 사이시옷은 디게 많았어. 이거지. 디게. 그럼 다시 돌아봐. 그래서 사이소리로 쓰인다. 사이소리로 쓰이는 경우가 두 번 있지. 하나, 둘. 이응 아래 쓰이는 것도 있고 하나일 듯 요때 쓰이는 것도 있고. 오케이? 자, 그래서 166에서 다시 돌아와. 자, 다시 돌아오면 여린 이웃에 보니까 사용 조건 2번 보니까 사이소리 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 봐봐. 낭자, 허자 이게 돼 있지. 낭자, 허자 이렇게 돼 있는데 허자 돼 있으니까 이거 허지. 근데 여기다가 이걸 넣어주는 거지. 이체자로. 아니 뭐야? 초성, 중성, 종성으로 성문법으로 적어주는 거지. 이것도 짠데 이거 적어주는 거지. 이응으로 끝났어. 필요해서 이응을 넣어줬어. 그럼 사이소리를 뭘 넣어줘? 여린 이웃을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응 안에 사이소리로 여린 이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 뭐다? 여린 히읗은 뭐다? 사이소리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고유어에서는 뭘로 쓰여? 하나일 듯 해서 뭘로 쓰였다? 하나일 듯. 요때만 쓰는 거야. 딱 하나만. 하나일 듯. 요것도 사이소리더라. 그래서 여린 이웃의 쓰임은 한자음 초성에 쓰였고요. 사이소리로 쓰였고요. 두 가지 됐지. 사이소리로 쓰이는 방법이 두 군데 있어요. 이응 아래 쓰이거나 하나일 뜻에서 쓰이거나. 그 다음에 3번 된소리부호 이게 돼 있어. 3번이 된소리부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옆에다 하나 더 써놔. 한 김에 절음부호. 그러니까 여기서 옛 여린 히읗이 3번은 여기 사이소리 지울게. 사이시옷 지울게. 166페이지.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된소리 부호로 쓰기도 하고 절음 부호로 쓰기도 합니다. 된소리와 절음 부호 되는데, 된소리라는 것은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절음부호는 울림소리 뒤에는 음을 쪼개라. 절음은 소리를 쪼개라 이거지. 훈민정음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나란 말쌈이 둥국에 달아 문자와루 서르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이루고저 홀빼 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이런 표현이 나와. 실업하지 못할 놈이 하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자,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가 예사소리잖아.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나왔어? 여린 이읒이 나왔잖아. 그럼 이 여린 이읒은 뭐냐면 뒤에 오는 예사소리를 뭘로 읽어라? 된소리로 읽어라. 그럼 발음이 어떻게 돼?
이르고저 홀빼 이셔도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이르고저 홀빼 이셔도가 아니라 이르고저 홀빼 이셔도 이렇게 읽어라. 이르고저 홀빼 이셔도. 그 다음에 여기는 울림소리니까 이게 지금 된 소리로 갈 게 없지. 쌍니읒은 뭐 된 소리가 아니니까 이것은 뭐야? 이르고저 할 놈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뭐야? 뒤에 나오는 음운에다가 영향을 끼치지 말아라. 잘라줘라. 이게 잘라줘라. 이게 바로 뭐 절음이여라. 잘라줘라. 절음이여라. 이런 뜻이 돼. 그래서 절음부호라는 것은 음을 잘라주세요. 이거야. 음을 잘라주세요. 이게 바로 뭐다? 절음부호입니다. 이런 뜻. 절음부호입니다. 그래서 여린 히읗의 쓰임은 된 소리 부호도 되고 요거는 지금 우리 교재에 안 나와 있는 하나 더 하나 두면 좋아. 절음부호입니다. 그래서 된 소리 기호 뒤에 홀빼 누리실제. 자, 누리실제도 하나 더 나왔지. 누리실제 나오면 요 제를 뭘로 읽어라? 누리실제 이렇게 읽어라. 오케이? 이게 바로 된 소리 부호. 마지막 재밌는데 네 번째.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익혀두면 여러분들한테 아, 이런 의미로 쓰였구나 하고 알 수 있어. 자, 네 번째. 입성 표시에 이영볼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입성 표시 이렇게 돼 있지. 입성 표시. 그래서 이영볼에 이영 그림자 영자인가? 오케이. 자, 영으로서 레를 보완합니다. 이건데, 자, 무슨 말이냐면, 이응으로서 리을을 보완합니다. 이 뜻이야. 이응으로 리을을 보완합니다. 자, 선생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4번에 입성 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쪽으로 이제 잠깐 와보면, 아까 입성은 뭐가 입성이 된다 그랬지?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일 때라 그랬지. 이때 입성 그래가지고 성조하고 상관없이 촉급하게 끝내라 이랬잖아. 그런데 입성이 어떤 거냐면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이 되는데 니을 발음인 한자어도 입성이야. 우리말 중에 예를 들어서 자, 길 이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입성이 아니야. 왜? 우리말이니까. 그런데 한자 중에 자, 예를 들어서 월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한자가 월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니을로 끝났는데 한자면 이게 입성이래. 자, 이거는 거성 아니면 평성 아니면 거성 아니면 상성 셋 중에 하나겠지. 뭐 찾아봐야 알겠지. 근데 이거는 한자로 니을로 끝나면 입성으로 끝난대. 그럼 이게 한자로 니을로 끝나는 거 입성인 걸 표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쓰냐면, 자, 월에 혹시 월이 나와 있나? 월이 안 나와 있구나. 월 같으면 자, 이것도 역시 이응이니까 이응 쓰면 안 되겠지. 그러면 월 같으면 정확히는 모르겠다. 자, 뭐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쓰고 월이고 여기다 뭘 넣어줘? 여린 이웃을 받쳐주는 거야. 그럼 이때 여린 이웃은 된 소리 부호도 아니고 절음 부호도 아니고 사이소리도 아니고 이때 한자의 여린 이웃은 뭐가 된다? 입성 표기가 돼. 그래서 이걸 붙여줌으로써 야, 이거를 월 이렇게 읽지 말고 월 술 이렇게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읽어라. 그래서 한자음 니을 뒤에 여린 이웃은 뭐다? 입성 표기다. 입성 표기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면은 뭐가 나왔어? 슐 나왔지. 개 슐자가 나왔네. 그러면 술 이렇게 돼 있어. 현대 국어로는 그냥 술이지.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이지. 근데 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뭘 넣어줘? 여린 이웃을 넣어줘. 여린 이웃을 내서 어떻게 읽어라? 술 이게 아니라 월
1 이렇게 읽어라. 끝. 자, 사용 조건이 어려운데, 자, 봐봐. 여린이웃은 음가는 없었을 걸로 추정되고요. 그 다음에 사라져버리고 말지요. 사용 조건은 첫째, 한자음, 소리 없는 한자음의 첫 소리로 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소리로 쓰일 수도 있고요. 자, 사이소리라는 것은 여린이웃은 어디 뒤에? 이응 뒤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할 뜻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된 소리 보호로 쓰일 수도 있고, 절음 보호로 쓰일 수도 있고, 자, 이응을 가지고 요거지. 여린이웃을 가지고 리을을 보완해줘. 니을로 끝난 한자를 보완해서 입성 표기임을 알려줍니다. 입성 표기임을 알려줍니다. 여기까지가 자, 여린이웃에 쓰였던 거야. 근데 지금은 종족도 없이 사라진 거겠지. 종족도 없이 사라졌네. 자, 요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문법은 마칠게. 자, 2번 보시면 순경음 비읍이지. 순경음 비읍. 순경음 비읍 요게 되죠. 이건 기본 글자는 아니었는데 자, 어떻게 되는가 봐보자. 음가 양순 유성 마찰음이니까 비읍보다는 좀 더 음가는 아마 비읍보다는 좀 더 가벼운 소리였을 것이다. 가벼운 소리일 거다. 왜? 입술 가벼운 소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변천은, 자, 뭐가 된다? 자, 변천은, 자, 이 순경은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었거나, 아니면 순경은 비읍이 제로가 돼버렸거나. 오케이? 자, 그래서, 고바, 이게 어떻게 돼? 고와, 이게 되고요. 수비, 이게 어떻게 돼? 수이, 쉬 돼버리지. 이거는 없어진 거고 이거는 오로 바뀐 거고 이게 변천. 자, 사용조건. 자,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자, 비읍 불규칙 활용. 이게 중요해. 비읍 불규칙. 자, 여러분들 봐봐. 자, 지금 덥다에 어가 들어가면 현대국어는 어떻게 돼? 더워 해가지고 비읍이 우로 바뀌어버린 거지. 그런데 여기 오기 중간 단계에 뭐가 있냐면 더버 이렇게 가는 거야. 더버.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비읍 규칙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비읍 규칙이라면 자, 우리가 뭐 접다에 어가 들어가면 현대국어 접어 이렇게 되잖아. 이거 안 변했잖아. 그럼 이게 이제 중세국어는 어떻게 썼을까? 이건 순경은 비읍이 아니야. 그냥 접어, 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쓰는 거고, 불규칙인 것만 더버, 이게 아니라 더버 이렇게 씁니다. 더버. 그래서 비읍 불규칙일 때 순경은 비읍을 씁니다. 그 다음에 자,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씁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 그래서 울림 소리 사이에서 쓰입니다. 글하고 왈 사이에 글발, 표범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사이소리로 쓰입니다. 비읍으로 끝나면 순경은 비읍을 넣어줬지. 그치? 그래서 순경은 비읍이 사이소리로 쓰입니다. 페이지 166쪽. 됐죠? 오케이?